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두세요. 자, 사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 또 힘차게 달려봅시다. 우리 오기 애티튜드 화이팅. 자,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ing to nature for help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looking to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look이요. look to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보통 look for나 look at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look for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look to는 뭐뭐에 의지하다 또는 뭐뭐에 도움을 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제목이기 때문에 동명사 looking이 쓰인 거고요. 원래는 look to가 원형이겠죠. 그래서 nature 하면 뭐예요? 자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의지하기, 뭐 자연의 도움을 구하기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뭐를 위해서? 자, for help니까 도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연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을까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사과는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오염이 났으니 우리 환경 오염 속에서 이제 끝났어 이런 교과서의 내용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환경 오염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이제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Our environment 하면 주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is 동사가 되죠. 그리고 in trouble 이렇게 돼 있는데 trouble은 이제 문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문제 속에 있다. 뭐 이 정도로 직역할 수 있고요. 의역을 하자면 우리의 환경은 곤경에 처해 있다 또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환경이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with는 이제 빨간색으로 안 하면 서운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with 다음에 여기 뒤에 구조를 한번 먼저 보면 명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ing 구조라고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with 명사 ing.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전에 설명했듯이 with는 어떤 상황 설정 또는 배경을 설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여기 명사가 요거인 상태라는 상황이나 배경을 설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planet은 행성이란 뜻인데 여기선 지구죠. 그래서 지구가 becoming 뭐뭐가 되다잖아요. 그래서 와머니까 여기 er이 붙었죠. 그래서 우리말로 더잖아요. 그래서 더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요 with가 나왔을 때 요 with를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인 스타일. 1번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with 분사구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with 다음에 명사를 써주고 그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pp를 쓰거나 동사의 ing를 쓰거나 형용사를 쓰거나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이 명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with는 거기에 붙여준 말이고요. 그래서 해석은 with를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걸 골라서 여러분이 문맥에 따라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얘기가 아니라 모인 스타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명사를요 뭐뭐가 이렇게 해서 마치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특히 여기 pp가 되면 명사가 무언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ing가 되면 명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pp는 수동, ing는 능동. 이 정도는 여러분이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형용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이 행성이라는 건 지구니까 지구가 더 따뜻해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sea levels 하면 여기가 이제 주어예요. 해수면이 are rising 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거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또 natural disaster 뭐예요? 얘가 자연재해란 뜻이에요. 자연재해가 뭔데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란 의미죠. 그래서 forest fire 하면 산불, floods 하면 홍수예요. 그래서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여기까지 주어예요. 주어가 are increasing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거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비유적으로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를 쓰지만 실제로도 현재 진행형 구조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more and more waste가 있어요. 사실은 more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more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그렇죠. 더 많은 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급이라는 건 이제 more 같은 단어를 얘기해요. more나 er를 얘기해. 아이 또 써주자 우리. 초신자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비교급이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2번 반복되면 우린 이것을 점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점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waste, 쓰레기들이 여기까지 주어져. also being produced. 네, 자 보세요. 얘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이고요.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진행형 수동태라는 시제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점점 더 많은 쓰레기들이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무인 스타일. 자, 그러면 우리 1번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1번에서는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마 졸고 있어요? 자,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보시면 in particular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커마 방금 지웠는데 둘 다 커마예요. 커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앞으로 빼서 먼저 읽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in particular는 특히란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플라스틱이 is causing 역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cause는 야기시키다 이거 알죠? 야기시키다 또는 원인을 제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나오는 거와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문제를 야기시키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with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자, with라는 것은 이제 이 문제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전치사입니다. soil은요, 우리가 토양 오염이라고 하고요. water는 당연히 수질 오염이겠죠. 그래서 soil pollution, water pollution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토양 때문이 아니라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인데 이 오염은 한 번만 써준 거예요. 이렇게.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그러면 토양과 수질 오염의 with를 관련된 이 정도로 해석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토양과 수질 오염에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뭐가? 플라스틱이. 여러분 플라스틱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 정말 무인 스타일. 자, it is clear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it은 당연히 가주어, 가짜 주어. 여기 나오는 대시 진짜 주어가 되겠죠. 좋습니다. 여기서 클리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클리어를 보면 보통 이렇게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얘는 1번 뜻이 깨끗한 게 아니고 분명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명백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형용사로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합니다 또는 명백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뭐가 분명하고 뭐가 명백하냐? 뒤에 나오죠. 대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humans, 인간이라는 것이 are 동사죠. major contributor예요. contributor는 이제 기여자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는 여기선 원인 제공자가 돼요. 우리가 기여자라고 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인을 제공한 걸 다 contribute라고 하고 contributor는 그걸 제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주요한 기여자, 원인 제공자다. 뭐에라는 거죠. 뭐에? 이게 파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연이니까 자연 파괴에 이런 거죠. 맞아요. 그 플라스틱을 누가 사용해요? 당연히 인간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요한 원인 제공자라는 것은 clear,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뒤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의문문이 2개가 나와요. 그리고 의문문을 정리하는 문장 하나가 또 나오는데 그래서 3번엔 총 3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주어가 얘고 동사는 will부터 be able to protect까지예요. 얘가 동사예요. 자, 질문이니까 우리는 will be able to protect, be able to가 뭐뭐 할 수 있다죠? 그래서 보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요? 환경을. 자, 뭐로부터 보호하냐? 라고 할 때 from을 씁니다. from은 뭔가 멀리 떨어져야 될 대상을 뒤에 쓰거든요. 자, 멀리 떨어져야 될 대상이 뭐냐? mountains of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mountain은 여러분이 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더미의 우리말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 할 일이 산더미 같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더미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 엄청난 양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엄청난 양으로부터 우리 환경 보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두 번째 주어가 we고 can stop 이 부분이 이제 동사가 되겠죠.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뭐로부터? 이번에도 떨어지는 거죠. 뭐로 떨어지냐면 reaching, 도달하다 이런 거예요. reach가 도달하다, ing는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뭘 멈출 수 있냐면 기후 변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라는 게 정말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는 can으로 시작하는 이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achiev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자, 도달하는, 미안해요. achieving 하면은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취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these goals라고 나와요. 이러한 목표들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은인데 이러한 목표들이 뭔데? 이게 1번과 2번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질문과 같은 거기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은, 달성하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고요. seems 정답이 뭘까요? 여기 s가 있는데 네, 상관없죠. 왜냐면 얘를 결정하는 건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기 때문에 seems 단수를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seems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려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seems 다음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돼요. difficultly 뭐 이렇게 부사가 오면 안 되고요.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자, nature, however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양쪽 코마가 있다면 맨 앞으로 끌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은 자
3과의 어법 포인트였는데요. may have provide 여기 보시면 provide는 제공하다예요. 근데 may have pp는 과거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공했을지도 may 모릅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우리에게 solutions 하면 해결책을 여기 보시면 provide는 us 해서 바로 누구에게 제공하는지를 써주고요.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써줄 때는 with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을 제공하는지 그 대상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with는 뭐뭐 함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결책을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해요. 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좋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이미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자, 볼게요. Here are 하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주어인데요. 세 가지 areas 하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뒤에 먼저 해석해 볼게요. 변화가 already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영역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 영역이란 말 뒤에 사실 이 where이나 when이나 관계 부사거든요.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인데 이 관계부사는 관계의 대명사와 다르게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합니다. 이 명사가 어떤 장소와 관련되면 where를 써야 되고 시간과 관련되면 when을 써야겠죠.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where를 써야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세 가지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이 관계부사를 고르는 팁을 여기다가 써줄 건데요. 팁은 이렇게 써주세요. when, why가 아니면 다시 when하고 why가 아니면 다 where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when은 시간 관련된 명사죠. the time이나 the day 뭐 이런 것들이에요. where는 why는 이제 이유 관련 명사죠. the reason 이런 것들인데 그 두 개가 아니면 다 where를 쓰시면 됩니다. 관계 부사는. 알겠죠? 그러니까 when이나 where를 고를 경우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why나 where를 고를 경우에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where를 물리적 장소라기보다는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장소에도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where는 거의 만능이에요. 시간과 이유를 빼고는 다 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는 뭐뭐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거와의 이제 비슷한 거는 there is, there are 요 구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구문인데 얘가 이제 더 가까이에 있을 때 이런 걸 얘기합니다. there는 그냥 객관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소개할 때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하는데 here are는 여기에 있어. 이제 내가 보여줄게, 꺼내 보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 here를 씁니다. 무인 스타일.